인플레이션보다 더 큰 위험 요인은 긴축입니다. 만일 연준에서 이번 인플레이션이 공급 측에서 서플라이 체인에서 병목 현상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고 돈을 많이 풀어서 통화량이 늘어서 문제가 된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 긴축을 더욱 조일 것입니다. 긴축을 더욱 조이게 되면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부동산, 자산시장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긴축의 조짐이 모기지 시장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연준은 그동안 양적 완화로 모기지 채권 MBS를 매월 400억 달러씩 매입을 해왔었습니다.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지금 결정하고 있는데요.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테이퍼링은 빠른 속도로 완전 중단될 예정입니다. 또 긴축으로 세컨더리 마켓에서 모기지 매입도 덩달아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페니메와 프레디맥이 국영 정부기관은 아니지만 연방 재무부에서 라인을 통해 가지고 모기지 매입 자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긴축 재정이 되면 모기지에 대한 매입도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 기관 중에 FHFA라고 연방주택금융국이 있습니다. 모기지의 조건과 기준들을 결정하는 곳인데요. 여기서 돌아오는 3월, 그러니까 다다음 달부터 세컨홈과 융자금이 높은 에이전시 전보 모기지에 대해서 이자를 매우 높게 매기기로 결정했습니다. 페니메와 프레디맥으로부터 개런티되는 모기지는 컨퍼밍 론만 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컨퍼밍 론은 64만 7천 달러까지의 모기지를 말합니다. 금액도 적고 실제 거주하는 집 위주로 모기지가 나간다는 얘기고요. 투자용 부동산, 세컨홈, 전보 모기지는 앞으로 가급적 매입하지 않겠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결국 페니메와 프레디맥의 역할이 축소되고 그 대신 그 자리를 non-QM 모기지, 한국에서는 비적격 모기지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요. 이 non-QM 모기지가 크게 확산될 걸로 보입니다. non-QM 모기지는 2008년 문제가 됐던 서프라임이나 알트론 같은 이런 비제도권 모기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벌써 모기지 렌더들은 이런 상품을 개발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이 non-QM은 세컨더리 마켓에서 개런티가 없기 때문에 팔고 사고 하지 않기 때문에 가이드라인과 조건들이 수시로 은행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또 이자율의 리스크를 바이어에게 돌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변동이자 상품이 크게 늘어날 걸로 보이고요. 서프라임 이후 엄격하게 관리되었던 모기지가 앞으로는 부실이 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앞으로 이자가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모기지 융자 자체가 더 어려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부동산 주택 시장에서 수요를 줄이는 그런 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금융시장에서 크레딧이 위축되면 융자 기회가 줄어들고 또 이자라는 비용 부담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투자 부동산 시장에서 수지타산이 예전만 못하게 됩니다. 진로우도 주택시장에 벤처 투자했다가 실패로 끝났습니다만 이자가 오르면 이런 투자자들의 주택 구매가 크게 줄어듭니다. 실제 주택 소유주가 아니라 투자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비중은 판단 기준에 따라서 차이가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만 현재 최소 20%에서 최대 거의 40%까지 투자자의 비중을 꼽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택 구입이 크게 앞으로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코어라직의 통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단독 주택을 얼마나 사들였는지 보여지는 통계인데요. 2020년에 갑자기 투자자들의 비중이 늘어납니다. 14% 정도에서 2021년 6월에 24.3%로 크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자료 한 달 전 통계입니다. 조금 꺾이긴 했지만 상승세는 똑같습니다. 2021년 9월까지 통계인데요. 매달 비중이 계속 증가합니다. 7월 24.6%, 8월 25.8%, 9월 26.8%. 보수적으로 잡아도 30%에 거의 육박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지난해 집값이 올라간 큰 이유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요인인데요. 신축 주택입니다. 신규 주택 시장에서는 일반 투자자의 매입 비중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이건 신축 주택을 투자자들이 짓고 곧바로 구입했다가 일반 바이어들에게 비싸게 되판 것이 많았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이자가 올라가는 것보다 더 문제인 게 긴축,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융자를 받는 기회가 줄어드는 게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크레딧, 즉 자금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투자용 부동산에 대한 융자가 줄어듭니다. 실거주에 대한 융자는 영향을 거의 받지 않지만 세컨홈, 투자 부동산은 대출, 즉 크레딧의 문호가 크게 다치게 됩니다. 앞으로 투자자의 주택 구입은 줄어들 게 확실합니다. 주택 7,000채를 매물로 내놓은 진로우처럼 오히려 투자자들은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자들의 주택 구입을 중단하고 오히려 갖고 있던 매물을 내놓는다면 지난 1년 동안에 올랐던 만큼의 주택 가격이 똑같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형 투자자 중에서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플레이어가 있는데요. 바로 아이바이어입니다. 아이바이어에서 I는 인스턴트의 줄임말로 집을 캐시로 한 번에 즉각적으로 매입해서 이걸 렌트를 주거나 나중에 비싸게 되파는 그러한 수익형 모델의 온라인 업체를 말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진로우와 레드핀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진로우와 레드핀 외에 오픈도어, 오포패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4개 회사가 전체 아이바이어 마켓쉐어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로우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최근에는 주택 투자 시장에서 현재 좀 빠져나가는 중이고요. 오픈도어가 현재는 절반을 넘는 비중을 차지해서 압도적인 선두주자입니다. 그러면 아이바이어 업체들의 주택 구입 트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지난 2년 새 2배 넘게 그래프를 보듯이 갑자기 폭증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에 매입 투자 규모를 이렇게 크게 늘린 건데요. 화상회의 솔루션 줌이나 운동기구 업체인 펠로톤처럼 현재는 아이바이어도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투자 규모는 전반적인 주식시장의 사이클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과 긴축이 진행되면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듯이 이들 아이바이어 업체들도 자금난이나 성장세가 위축되는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시장에서 거품이 빠진다고 할 때 가장 먼저 없어질 맨 위쪽에 있는 거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온라인 부동산 투자 플랫폼 회사들이 있습니다. 루프스탁, 펀드라이스, 크라우드스트리트처럼 수없이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유동성이 증가한 2014년, 15년을 전후해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크라우드 펀딩처럼 일반인들에게 직접 소구해서 소액 투자금들을 유치하고 주택을 구입해서 주로 이걸 렌트를 주는 쪽에서 수익금을 챙기는, 수수료를 챙기는 그런 수익형 모델입니다. 물론 매매도 하고요. 리스팅 자체를 크라우드 펀딩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먼저 매입해서 그 다음에 투자자를 모으는 경우도 있어서 사업적인 기반이 매우 취약합니다. 아이바이어와 마찬가지로 유동성에 의해서 투자를 받거나 투자된 것들이어서 금리가 앞으로 인상되고 긴축이 시작되면 그 기세가 현저하게 꺾일 걸로 보입니다. 아이바이어와 온라인 이런 주택 회사들은 닷컴 버블처럼 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주택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한데 어느 정도일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2008년 금융위기처럼 기존 주택 소유주들이 페이먼트를 못 내는 그런 현상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대량 주택 차압의 사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모기지 융자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관리가 잘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에서 흔히 하는 말 중에서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극심한 경우에 리스크를 안고 투자에 뛰어들지 말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투자용 부동산, 특히 구입하는 그런 리스크는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긴축 정책,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 최근 벌어지고 있는 변화를 고려해서 부동산 시장에서 조정을 가져올 만한 요인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변동성이 심한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은퇴를 하셔도 생활을 하셔도 세상 변화에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만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